오늘 아침에 블로그에다가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이름이 안 좋아. 그래서 요 이름이 제가 딱 이름을 풀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최연소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에서 최연소로다가 그야말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 젊은 나이에 최연소 젊은 나이에 법무장관까지 한 이름치고는 너무 흉해. 너무 흉해 너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들 보는데 전에 이제 이거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뭐 유명인들 이름을 다 풀어봤어요. 정말로 다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걸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지사들을 위해서만 내가 따로 이렇게 특간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러한 강의들을 제가 이제 중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꺼내놓고 하고 지금 처음부터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었던 분은 우리 지사 5년, 6년 하신 분보다 훨씬 더 이 성명학을 잘 풀어요. 어느 정도 잘 푸느냐면 이름 석자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읽어낼 수 있어. 응? 어떤 마음보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마음보. 제가 마음보라는 심보 있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요. 공부만 깊이 있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시집을 갔니 못 갔니 남편하고 헤어졌니 안 헤어졌니 돈이 있니 없니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니 안 썩이니 이런 거를 푸는 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름대로 사는 거를 알아.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석자,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 석자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지 실패로 자처하는 쪽으로 가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냈을 때 그 사람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주거나 계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학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점쟁이처럼 잘 맞춰서 돈 벌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비즈니스니까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이름 때문에 흉하게 살거나 지금 잘 나가고 있더라도 이름이 흉해서 뭔가 살면서 어떤 고비가 오겠다는 거를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가지 않게 조언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성명학을 정말 빡세게 연구해 놓고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명학이 없어요. 역학 공부할 필요도 없어. 저는 자신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이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름이 다 그 그릇만 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고의 국무위원 치고는 진짜 국회의원 다음, 국무총리 다음으로 법무장관이면 제일 끝발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50밖에 안 된 양반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흉한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장관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법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앞전 어떻게 살아온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재물이 없겠다. 부인하고 못 살겠다. 어려서니까 아버지 덕이 없겠다. 머리는 똑똑하겠다. 요거는 공부를 못 하겠다. 근데 하나니까 굳이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그렇게 안 보더라도 요거는 나도 그래도 뭔가 명예에 대한 어떤 법률 법칙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요 이름 속에 성 속에서 있겠다 보여주는데
88이 중첩돼 있어. 그럼 88이 중첩돼 있으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간성이니까 직장생활, 조직생활 못한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여자는 간사론잡이라 배우자 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이거는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이제 직장생활을 못하겠다. 조직생활에서 자꾸 변화가 오겠다 하는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하고 요거 빼놓고 요거 이제 같이 다 붙어서 봤을 때 요것만 봐요. 그렇게 하겠다. 8이 1을 극하니까 5, 6이 중첩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중첩된 거 2가 눌러주면 되는데 8이 1을 눌렀으니까 5, 6이 중첩돼서 이것도 굉장히 흉하겠다. 여기 재물, 여긴 하나는 재물은 살아있고 재물이 깨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첩됐으니까 이거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처하고도 못 살겠다. 그쵸? 근데 여기만 중첩된 게 아니라 여기 또 중첩돼 있어. 그럼 직장 생활을 못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검사로서 우리나라 어떤 젊은 친구가 요직에만 있었어요. 그쵸? 요직에만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요. 요직에 있었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사사가 중첩돼 있어. 근데 여기 또 사사가 또 중첩되어 있어. 근데 이거 저기 중첩된 걸 8에 눌러주면 되는데 4가 눌러지니까 2가 중첩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름이 얼마나 흉한가 보자고요. 요거는 빼놓고 자, 하나. 그쵸? 하나. 그리고 얘가 얘를 극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쵸? 이름이 전부 흉으로만 이루어졌어. 전부 다 몽땅 흉으로만 이루어졌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최연소.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는 현실인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정을 겪고 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 이 사람 뭐 차기 대권주자라고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대는데 정말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지 대권을 넘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넘보다가 피박을 쓰게 되는지 안 쓰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성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지향점이 되는 여기가 사주와 같은 거야. 그러면 딱 보면 1이 6을 극했어. 1이 6이 자 돈만 갖고 얘기할게요. 1이 6을 극했어. 근데 여기 또 5가 살아있어. 깨졌는데 살아있어. 근데 깨졌는데 4가 얘를 생해주고 있어. 재물을 생해주고 있어. 그러면 어려서 1, 2가 5, 6을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초년 고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돼. 이 사람 초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요걸 보고 이 사람이 초년 고생이 있었겠다 하는 걸 봐야 돼. 그럼 초년 고생이 있으니까 머리는 타고나긴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거는 나의 꼭 8만이 친분 상승이 아니라 6이라는 것도 제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내가 풍요하게 살기를 머릿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머리를다가 끊임없이 생을 해주니까 거기에 분투 노력했다라는 게 여기서 봐요. 이 사람이 이미 적이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이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 나라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해는 거. 이 사람의 마음보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심리를 보는 거라. 그럴 때 이런 걸 보는 거야. 머리가 좋은 머리는 타고났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에 생각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벌게 돼. 왜? 5가 살아있어. 그런데도 여기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이야. 이거는 나의 타고난 성향이야. 근데 이 8이
영을 생해주고 인성을 생해줘. 그러니까 뭐야? 돈 벌고자 하는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오가 영을 극함으로써 이거 하나 가지고는 공부를 못했네 하네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내가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고 청년 과정에서는 아버지와 엄마가 대립해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졌는데 이 사람이 왜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팔이라는 건 내 명예, 법률, 법칙, 규칙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생해주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분투 노력해서 열심히, 이거 분투 노력이면 명예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거, 이 한이라는 성에서 먼저 읽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방향대로 갔나 안 갔나를 봐요. 근데 봅니까 어때? 중심에 또 팔이야. 팔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 법칙, 규칙이야. 요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야. 근데 성에서 보니까 법률, 법칙,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똑똑해. 근데 중심에 또 팔이니까 요건 뭐야? 더욱더 뭐예요? 법률, 법칙, 규칙을,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중첩이 돼 있어. 그러면 중첩이 되면 이게 뭘로 바뀐다? 자, 7과 8은 분명히 달라요.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십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제는 이 십성의 깊이를 알아야 돼. 7과 8은 당연히 달라. 근데 저는 하나를 뭉뚱그려서 봐요. 왜? 법률, 법칙, 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쪼개서 봤을 때 이거는 평관이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관 그런 걸로 봐. 근데 이거는 8이기 때문에 정관이기 행정직, 공무원, 행정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8이라는 건 뭐야? 원리 원칙적인데 7이라는 거는 평상시 땐 괜찮지만 불의의 시가 될 때 총칼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협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잘 다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통상적인 십성에 대한 성향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7은 뭐 좋게 보고 8은 나쁘게 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건 기본 원리고. 자, 그렇지만 이 8이 중첩돼 있으면 이 8이 뭘로 바뀐다? 7로 바뀐다 그랬어요. 7이라는 건 뭐예요? 7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불이야. 불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일 때 뒤에서 이러고 간망하는 건 8이야. 응? 팔이라는 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나와서 이렇게 뒤에서 간망하는 게 이렇게 팔짱 끼고 혹은 뒤뚱지고 간망하는 게 팔이고 뭔가 이게 상황이 위태롭거나 안 좋은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칠은 빨리 그걸 캐치를 하고 앞장서서 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게 칠의 성향이야.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 생각은 팔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법률, 법칙, 규칙, 원칙에 대한 생각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근데 또 중심의 팔이야. 팔은 성향이야. 이러한 성향에다 중심의 성격이 나오는데 똑같이 그런 원칙, 법률, 법칙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게 성하고 같이 맞붙이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칠로 바뀌었어요. 칠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제가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응? 뭔가 유급한 상황일 때 총칼 두고 나가서 앞장서 선두주제에 나서는 게 칠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8보다 7을 좋아해요. 그런 성향인 걸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직업의 변화도 돼. 근데 7이라는 건 뭐야? 불이야. 이 사람이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직장 생활 못하고 직장 자꾸 옮겨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끝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럼 불이야.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지고 보자는 거야. 사주 보듯이. 그럼 불의야. 불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 정의로울 수도 있지. 왜? 원론적으로 법률 법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첩이 되니까 요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권을 꿈꾸는 것도 이런 이름에서 성향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검사로서 안주하지 않고 검사로서 차장 차장 검사까지 가고 이렇게 가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응? 지금 자
검사는 직장 생활이야, 직장 생활. 근데 법관은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정권이 바뀔 적마다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선출해진다, 뭐야, 그런 직이야. 요게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7. 불의.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요 마음을 요 이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진짜 정의를 가지고 부르짖었냐 안 부르짖었냐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그거는 자기가 밖에 나와서 대외적인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라는 거는 머리가 좋아요. 상간이야. 상간은 뭐야? 간을 깨부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똘똘 뭉쳐서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법률, 법칙, 원칙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응? 상간이라는 건 뭐예요? 법을 파괴하는 귀신이야. 법을 파괴하는 배짱이고 배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직장인 같으면 요게 내 상사를 나타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앞장서서 그래도 큰 건들을 재벌들이 뭐 큰 건들을 가감하게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거는 이 중첩된 사가 이거를 완전히 깨부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성향에서 그러한 성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거는 이 사람 머릿속 생각이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야망이야. 자, 대통령 이름에서 3, 4가 7, 8을 보면 요런 이름들이 대통령에 많이 있어. 왜 그러냐? 일반인들은 이 이름은 직장생활, 조직생활 못해요. 대통령 이름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만 빼놓고는 이승만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3, 4가 7, 8을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요거가 왜 그러냐? 자, 7,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이야. 통치권자는 법률, 법칙을 위해서 통치하는 자야. 내려누르는 자야. 응?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제 왜 대통령 이름 분석해 달라서 찾아본 결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했더니 바로 이거야. 대통령 대통령 상태는 그 자리는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법률 법칙을 위에서 딱 통제시키고 통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 4가 7, 8을 보는 이름 속에서 이게 많이 나와. 그러면 이 한동훈이도 이렇게 3, 4가 7, 8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야망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야망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 내 머릿속 생각과 이 나의 사고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다 어떠냐? 원칙을 파괴하는 것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배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아니니 기니 하는데 이 사람 100% 대권에 도전한다고 100% 나올 수 있는 이름 보고 내가 오늘 이름 풀면서 이 사람 대통령 그 대권에 나오겠다고 하겠구나. 일단 총선을 겨냥하고 그리고 대권까지 욕심을 내겠구나 하는 걸 봐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기에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읽었어요. 그러면 과연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결과 되기 전에 맞추면 여러분들 다 유명해져. 근데 미안하지만 100% 개런티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대권은. 되면 내가 저기 우리 성명학에서 전원을 떠날 겁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려면 마이크를 꺼야 되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왜 나온다고 대권에 나온다고 제가 자신하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인리가 이게 무리야 무리. 끌고 다니는 무리들이에요. 끌고 다니는 무리들이야.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포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 한동훈이 이렇게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어? 차기 대권이니 어쩌니 하니까. 요게 그거 무리야 무리. 요게 무리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입국을 다니는 무리들이야. 자, 보세요. 중첩된 88이, 또 중첩된 88이, 중첩된 55가, 중첩된 44가, 중첩된 21이, 중첩된 44가 이게 안 된다는 신호예요. 자, 안 돼요. 이 머릿속 생각은 이 머릿속 생각은 요 법정도 파괴할 정도의 어떤 배포와 배짱은 두둑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주 또한 또 강건해. 왜? 5가 여기 있어. 1이 있어. 이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무리들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 생각을. 근데 결론은 안 돼. 왜? 다 88이 중첩돼 있어요. 65가 중첩돼 있어요. 이렇게 중첩된 기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가 조국이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으로서 진짜 내가 진짜 그 사람 참 잘생겨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인상도 좀 이지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서울대학교 있을 때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아들, 딸들, 마나님이 감옥 들어가고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나옴으로써 어때요? 뭔가 큰 꿈을 법무장관이란 자리에 나옴으로써 그러한 파장이지.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예측하면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러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만들어지듯이, 자, 요 이름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뭔가 배짱 좋게 무리들이 있고 생각들을 하면 이끌어지고 이게 다 구설이야. 이게 구설이라고. 안 되면 구설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끝나지만 안 되면 이게 구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거 통치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안 되면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고 이거에 이게 지배 88이라는 건 나를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조국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인가? 자, 여기 제가 깨져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 버금가는 수준의 여자를 만났겠죠. 그쵸? 이 한동훈 이 장관이 뭐 자기 레벨대로 다 파트너도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깨져서도 여기는 부인이 뚜렷하게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리가 보면 여자한테 친절해. 보기에는 굉장히 까칠하게 생겨도 한동훈 장관 보기에는 까칠하게 생겼어도 그리고 법을 관장하고 법에 다루는 사람이니까 물론 자기 머릿속의 생각에는 법률 법칙이 있으니까 온전히 바르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100% 요걸 가지고 보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 생각은 이 상관이 여자에 대한 이게 추구에 아까는 제가 어, 여자로 놓고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아직 이 문제를 논하지 않았냐? 않았나? 여자가 됐든 돈이 됐든 지금은 내가 여자를 놓고 볼게요. 자, 이거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여자한테 친절해. 근데 보기에는 까칠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 머릿속의 생각은 법률 법칙이야. 근데 무엇냐? 근데 무엇냐? 66이 56이 중첩돼 있어. 그러면은 그런데다 여기는 사가 파를 극하기 때문에 여기서 숨은 재성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숨은 재성이 나와. 이게 이름 센터에 있어. 이게 숨은 재성이 나와요. 이게 숨은 재성이 나온다고. 숨은 재성이 나오는데 팔이 이를 눌러줌으로써 이게 중첩이 안 되어 있으면 괜찮지. 밖에서 살짝살짝 만나는 여자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부인도 도움이 되는데 응? 도움이 되는데 여기 중첩이 됐어. 중첩되면 이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걸 함으로써 얘를 극하지 못하는 요게 그대로 살아나. 자, 다시 말해서요. 요게 바로 뭐냐?
여기 여자가 하나 깨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가 결혼 전에 지난 로맨스가 있고 깨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첫째라면 그걸로 때우고 넘어갔겠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출연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저기 그렇게 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부인하고 뭐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그 전에 그런 각오사가 없더라도 만나가지고 이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이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깨졌다는 건, 이름에 있는 건 반드시 쓰고 간다 했죠. 이 깨졌다는 게 나타내. 그러면 이름에서 있는 거 다 쓰고 간다 할 때 여자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무궁하게 많아. 근데 감춰놓은 건 놔두고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이 여자 인연을 내가 만나고 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인 만나기 전에 인연을 만났다가 뭐 만났다 헤어짐도 있겠지만, 처음에 만난 부인하고 연애했다가 계속 결혼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니 결혼했을 때는 더욱더 요 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봐요. 그렇게 해도 나타나지만 없었을 땐 요 작용은 반드시 하니까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또 결혼 전에 붙인 떡이 없다라는 거. 붙인 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가정 환경에 자기가 그걸 헤쳐나가야 될 상황에 몰입해 있다라고도 보여주는, 요것도 나타나고 아버지만을 상징하지 않아도 돼요. 이랬을 때 무슨 문제냐? 자, 이게 중첩된 게 나를 누르니까 뭔가 나를 옥죄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 대권에 나온다 뭐 나온다 하면 요 문제가, 이게 돈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재물을 아니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재물을 깨먹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사업을 안 하고 직장 생활할 때 돈이 있어. 응?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했다? 요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수리 배합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욕심에 대한 발로고 이게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패가 망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 법을 간장하는 법조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은 됐겠죠. 근데 요거 깨지는 게 작용을 하는데 요걸 누가 작용시키냐? 어디 뭐 나와 이렇게 충동질할 때 이가 뭉쳐가지고 얘는 결국은 뭐예요? 죄를 극해 먹는 거야. 요거에 죄를 극해 먹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요 작용이 발동을 해서 요 작용과 요 작용이 이렇게 발동을 해서 깨먹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대권은. 총선도 저는 어렵게 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총선을 왜 나오려고 하느냐? 대권을 꿈꾸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측했으니까 그 예측된 결과를 지켜보자. 이건 이제 곧 있을 거니까 한 5개월이면 나타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총선일 때는 내년 운을 보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말 나온 길에 내년에 이 사람이 총선에 나왔을 때 과연 될까 안 될까, 다들 저기 방송에서 보면 8, 90%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리고 공천이야, 국회의원 남은 공천이야, 땀은 당상 아니야? 안 주겠어? 윤석열이가, 그쵸? 그러면 앞으로 대권을 바라보면 위험한 지역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년 총선은 뭐 이거 운을 떠나서 우리 그냥 실효적인 상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저기 시국적인 상황, 이 사람이 처해진 그런 어떤 분위기상 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름으로 풀어봤을 때 될까 안 될까 볼 수 있겠죠. 그럼 내년 운이 뭐예요? 오늘 공부한 길에 1년 운세도 같이 보자고. 내년 운이 갑진년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8, 1, 9, 9, 3, 7, 8, 0, 999네, 899. 자, 보세요. 8이 1을 극함으로 5, 6이 살아나죠. 그쵸? 자, 중첩된 9가 3을 극하죠. 3을 극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중첩된 7, 8을 3이 극제를 해야 되는데 중첩된 9에 의해서 3이 그걸 받으니까 7, 8이 살아나죠. 9, 9가 살아나죠. 그럼 내년은 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입지가 총선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입지가 됐을 때 대권은 100%안 되는 걸로 보고, 자, 그러면 내년에 총선까지 됐을 때 이 사람 입지는 왜 윤석열이가 이 사람 미룰 때는 어느 정도 대권까지 봤을 때는 국회의원부터 만들게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자리를 공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실효적인 상황에서는 되는 분위기로 100%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름으로 봤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름에서 봤을 때도요. 가능성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름 원명하고는 서로 생활해주고 있어 이렇게. 그쵸? 그쵸? 생활해주고 있죠. 응? 이름 원명에서 다 생활해주잖아요. 오가 명예 생해주고 다 생해주죠. 어? 생해주죠. 다 생해주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일년으로 봤을 때는 이름 원명에서는 서로 생해줘서 힘을 받고 뭔가 움직여지는데 이름 원명에서 내년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게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되더라도 힘들게 어렵게.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됐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리고 되고 나면 구설이 분분하겠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응? 오늘 그냥 이름 나온 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이 이렇게 흉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이거요. 이 사람 물론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똑똑한 건 인증이 된 건데 이 사람 이 생각은요 정말 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법률 법칙 원칙을 내세요. 슬로건은 그거예요. 표면하기. 그래서 불의를 보고 정의로운 자기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거창하게 나올지는 몰라도 이 사람 마음은 야망이 굉장히 깊게, 제가 좋게 표현하면 야망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탐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자기가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대권에 꿈꾼다는 거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데 되는 거는 100%안 되고 내년 총선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없어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해. 왜? 이름 원명에서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요거 자체는 뭔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 자, 이 생각은 나의 생각도 죽여요.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이거 비밀스러운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비밀스러운 문제가 뭐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가 이게 구설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도 봐요. 응? 이름에서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이 장관 되면서 또 대선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이름을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수백 배 이상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이름의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내년에 이게 돈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여긴 고개 암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자 아니면
이름에 대해 저기 돈으로 인한 구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일까? 뭘 보냐면 내년에 통선을 거냐해서 무리하게 선거 자금을 무리하게 자기 간에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불그러져서 이게 구설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감춰놓은 돈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한순간 자기는 올곧게 간다라는 생각을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이름에서 이게 고집이거든. 이 고집이 내 생각을 한순간 죽였단 말이야. 1년 동안에 잠깐 동안에 내 생각을 그래서 불법 정돈 나는 원칙적이 하는데도 불법 정돈 왜 여기 있거든. 불법 정돈 이런 생각을 요게 바로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게 중첩된 게. 그래서 찰나적인 순간에 그 야망을 갖고 탐심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구설로 이어진다라는 걸 이름 속에서 저는 저만 보고 있어요. 저만. 그리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또 지켜보면 되고. 자, 이 이름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질문하세요. 마이크 켜고. 궁금한 거 없어요?